첫 번째 뉴스. 예. 미국 의회 조사국에서 한국의 체제에 대해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지금 표했습니다. 그래요. 권한대행 체제가 과연 이게 언제까지 가는 거냐? 이러면서 Many Gods Always Turn You Around. 미국 의회 산하 싱크탱크인 의회 조사국이 내년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계엄 탄핵 정국을 맞은 한국이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전망을 담은 보고서가 공개되었다. 그래서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한국이 일방적으로 휘둘릴 수 있다는 관측, 트럼프 2기에 대해서 주한미군 규모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는 거죠. 하하. 대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관계 확장 같은 현 정부의 주요 외교 정책이 유지될 수 있을까? 예, 아무래도 이런 건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걸 산정한다면은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한국 정부의 리더십 공백 우려가 커지는데, 같은 날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전에 트럼프 측과 소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예,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 뭐 트럼프도 입장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윤 정부의 외교 정책이 지속 가능하겠냐? 예, 정치적 위기에 빠진 상황. 미 정책 이반자들과 의회가 직면한 질문 중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시행하면서 주한미군 등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게 동맹 조율 상태에 대해 우려할 만한 상황인지를 다들 걱정하고 있다. 즉 이것들이 이게 이제 어떤 결과로 갈 것이냐, 즉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해야 될 것이냐, 한미동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이냐가 이제 미국의 입장이 될 거 아니야. 미국 입장에서 얼마나 얼탱이가 없어.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지들 맘대로 군인을 저렇게 보냈는데, 이게 하마터면 우리들도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었어?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 의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한국의 계엄 및 탄핵 정국이 한미동맹 자체는 물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미칠 지정학적 영향 등을 진단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 요 문제를 그냥 얼렁뚱땅 넘어간다고 할 때 다른 나라에서도 야 저래도 되네 이렇게 잘못된 이해가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한국이 이제 저렇게 마탱이가 간 상황에서 이제 북한이나 러시아 뭐 이런 애들이 따로 또 음흉한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조심할 때다라는 겁니다. 예, 대통령 권한 체제 서울은 자국 입장을 주장하는데 불리할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외교 안보 분야에서 공세적으로 나오더라도 한국은 제한적 권한과 임시적 위상만 지닌 대통령 권한 체제에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으로 사실 많은 거를 좀 상실했죠. 이 경제적인 텀도 이렇게 연말이 되면 뭔가 소비 촉진을 하고 뭐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뭐 크리스마스 성수기 뭐 연말에 우리 회식합시다 막 이런 거 갖고, 또 대통령이 원래 이럴 때 이제 어디 서문시장이나 어디 그 뭐 이런 데 가서 막 오뎅 뜯어 먹으면서 아이고 맛있구만 뭐 이렇게 하고 해줘야 사람들이 또 나와서 막 먹을 거 아니야 마시고. 그러게 원래 바쁠 때거든. 이 연말이라는 게 소비를 막 이게 회식하세요 막 이렇게 하고 공무원 회식하자 뭐 건배 뭐 해야 된단 말이지. 근데 이게 다 올스탑이야. 다 올스탑이고 뭐 있던 공무원도 나갈 판인데, 그러니까 사실 경제 부분에서는 어마어마한 실수를 좀 한 거죠. 이 호황이 있어야 안 그래도 내수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그 회식도 다 멈춰버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겠다는 관광객도 안 들어와, 뭐 있던 사람 나가버려. 이게 이제 그림이 안 좋죠. 근데 더더군다나 이제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한테 얘기를 안 하고 이 계엄령을 선포했다 보니까 이 미국 측에서 이거 한국에 이런 면이 있었네. 그리고 어떤 이런 정치적인 취약점이 미군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게도 어떤 위협이 될 수 있고, 미국 입장에서도 너무나 당황스럽고, 그리고 그거를 한국에 알려주지 않는다면 미국도 결론적으로는 뉴스만 보고 알아야 되는, 뉴스 보고 뭐 어디서 들어오는 내용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걱정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고 좀 놀란 지점이지. 어떻게 미국한테 얘기를 안 해? 이러고 다들 놀라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얘네들이 한 얘기를 갖다가 뭐 오히려 윤석열 쪽에서 이걸 이용한다, 여론전에 이용한다든지 이러니까 더더욱 괘씸해 보였겠죠. 그러니까 메시지가 점점점 올라가는 거라고. 미국에서 한국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냐. 뭐 예를 들어 미안하다든지 미안해 알려주지 않아서 미안해 우리가 이거 깜빡했어라던가 뭔가 나와야 되는데 미국한테 이거는 정당한 우리의 권리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 뭐 이런 얘네들 뭐라는 거야 지금.
이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겁니다. 외교를 굉장히 지금 잘 못하는 상태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걸 미국에서도 진정하지 않잖아요. 미국이 계속 이 메시지를 던진다라는 게 일반적이지가 않은 거거든. 동맹국가한테 몇 번을 지금 때리는 거야. 네, 또 때리고 한다는 이유는 한국에서 제대로 된 사과하라는 거야. 미국한테. 야, 니들 뭐 하는 거야? 이러면은 미안해 미국. I'm sorry, but I love you 이러고 나와야 되는데 그런 태도가 아니라 이건 우리가 뭐 어쩌네 저쩌네 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정리하려고 한 거다. 당위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고 뒷얘기가 없으니까 사실 지금 한덕수 대행 체제가 그걸 생각할 틈이 없죠. 뭔가 어설픈 지금 일처리가 순탄하지가 않다는 걸 잘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거기다가 트럼프 쪽에서도 엄연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한국을 조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국이 저렇게 나와주니까 오히려 땡큐가 된 거지.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언급도 없고 일본, 중국에 대한 언급은 있어도 한국 얘기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런 데에서도 의회 조사국에서도 자기네들이 봤을 때 한국이 취약한 상태니까 트럼프가 상당히 압박을 가할 수가 있다라는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계엄령이라는 게 국익에도 타격을 주고 우리 국격에도 영향을 주고 특히 한미 동맹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게 전통 우파 입장에서는 용서가 지금 안 되는 거거든. 한미 동맹을 이런 식으로 금을 가게 했다라는 거는 종북 좌파들 말고는 거의 생각하기 어려운데 어떤 우파의 유산을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무너뜨리는 지금 상황인데 그중에 지금 타격이 제일 큰 게 한미 동맹에 대해서 의심을 지금 만든 거다. 그리고 어떤 미국의 어떤 이 주한미군 또 이 주둔하는 미국에 대해서도 야 이렇게 정부가 만약에 맛이 가면은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미국의 정치권이 이거를 빨리 할 수가 없다라는 점 이런 취약점을 드러냈기 때문에 다른 압박을 또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윤통께서 지금 아주 고생을 하시죠. 어디 출석도 못해 뭐 어디 나가지도 못해 이유가 나왔다고 합니다. 변호사를 못 구해. 돈을 준다고 해도 변호사를 못 구해. 수임료를 무려 7억이나 불렀는데도 안 와. 하하, 윤통 변호사 구인난이 지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호사를 몇 명을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언론 대응력이라든가 뭔가 메인 변호사가 딱 있고 뭐 이렇게 구조가 있어줘야 되는데 안 하겠대 아무도. 7억이나 불렀는데도 안 한다. 심각하죠? 예. 무려 수임료로 7억이나 제시했는데도 거절당했다. 변호인단을 꾸리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부인난은 아니라고 부정하지만 하지만 수임료로 7억 원이란 큰 돈을 제시하고도 변호를 거부당했던 것으로 안다. 이 원로 법조인 이 사람이 이제 나름대로 뭐라고 하냐 이 법조계 용어로는 그런 거 있잖아. 전관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전관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양반에게 도와달라고 했지만 응하지를 않았다라는 썰이고 예 아무래도 내란죄를 변호하는데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 아니겠느냐. 또 이 실무를 맡을 10년차 변호사도 찾고 있지만 선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요. 이게 정작 되게 웃기네. 예, 우리나라에서 지금 저기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운 게 이제 중소기업들이 보통 그러거든. 가족 같은 분위기 이러고 써 있으면 아무도 안 가. 거의 가족 같은 분위기가 결국에는 노예 부리는 그런 거라서 안 가죠. 근데 지금 중소기업처럼 윤석열 대통령도 가족 같은 분위기인데 안 가는 마치 그런 상황이네요. 윤석열 변호사 선임 진짜 안 된다더라 라면서 천하람이가 내가 법조 쪽에 동향을 봤는데 변호사 섭외가 정말 안 된다더라. 이 서류 정도를 안 받는 첫 번째 원인이 지연 전술인데 동시에 후배들이 전부 손살에 친다. 역사의 죄인도 되고 싶지 않고 그리고 이런 사건은 법무법인에서 나와야 되는데 법무법인에서 오케이 해주지 않는다. 직장 그만두고 하던 사건 다 내버려두고 이걸 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사이즈가 크니까 그런 거죠. 뭐 의미 명분도 없고 그러니 변호사 구성이 너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변호사 같은 경우는요. 단순히 한 명의 변호사가 가능한 사건이 있고 그게 안 되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무슨 뭐 사기다. 뭐 아니면은 뭐 모욕죄다. 이런 거는 변호사 한 명이면 돼. 어차피 서류를 할 게 없거든.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가 내란이란 말이야.
내란이라는 죄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이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내란죄가 아니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란 이전에 우리가 이것 때문에 계엄령을 선포한 거다라는 설명을 해야 돼. 그러면 그 설명을 하는 게 뭐 얼마나 길겠어. 그냥 주구장창 어디 그 수다 좋아하는 할머니 마냥 그냥 앉아서 9시간 동안 얘기할 양을 써야 돼. 기본적으로 100페이지가 넘어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그 문서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단순히 뭐 윤통 뭐 생년월일 이런 것만이 아니라 사건의 배경 이걸 써야 돼. 그러면은 사건은 내가 뭐 어떤 역사적 위임을 받아 어떤 지금 피고는 역사적 위임을 받아 대통령이 된 후 이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미사고를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면서 열심히 살았건을 어디 건방진 북한 찬양하는 이런 과거에 뭐 이런 북한 찬양하던 놈들 미군 방화 뭐 어디 미 대사 방화질에 미 병신 같은 짓들 하던 이런 좌빨이 놈들이 감히 나에게 말이 어쩌고 저쩌고 특검을 외치며 예산안을 깎고 이놈들이 말이다 나에 대해서 이렇게 갠세이를 치고 막 이거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자기의 시각에서 내가 왜 계엄령을 했는지에 대한 배경을 쓰는 것만 100페이지야. 100페이지가 한 200페이지 그냥 책 한 권이야. 그러면은 그거를 법의 규격도 맞아야 되지만 이 법률 안에 맞춰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법률에 맞춰서 이게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나에게는 이러이러한 권한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야당이 위법한 게 이런 거고 이번 탄핵에서는 이런 헌법 조항을 어겼고 야당이 이런 예산안은 또 이걸 과정을 어겼고 이걸 쫙 써야 돼. 그냥 자기 머리 안에 있는 것만 써도 100페이지인데 법률안까지 넣어서 이게 몇 조 몇 항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쫙 써야 되는데 그게 노가다잖아요. 노가다. 개 노가다. 그 개 노가다를 할 애들이 없다. 지금 없어. 처음에. 그걸 누가 합니까? 그거를 이제 뭐 30대 이제 변호사 이런 애들한테 시킨단 말이지. 약간 이제 꼬봉처럼 야야야 이거 와 이러면 이제 선배들이 불러갖고 야 이거 해 뭐 이러면 애들이 이제 거기다 하루 종일 그것만 하는 거야. 또 저거 또 그만 계속 해야 돼. 근데 그거를 아무도 안 하겠다라는 거야 지금. 젊은 변호사가 와야 되는데 젊은 애들 좀 부려먹기 좋은 젊은 변호사들이 붙어갖고 이걸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는 거야 지금. 아무도. 그러니까 이제 늙은 변호사들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이 알고 지내는 같이 술 친구들 뭐 몇 명은 부를 수 있겠지. 그 늙은 변호사들한테 그 늙은이들이 뭐 지들이 워드 작업 하겠어요? 워드가 뭔지도 모를 텐데 다 밑에 있는 애들 시키지. 그러니까 이 늙은 변호사들은 그냥 얼굴 마담 또는 뭐 판사와 친하다 뭐 이런 거 말고는 없어. 얘네들은 서류 작업을 못해. 당장에 급한 게 서류 작업인데 서류 작업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대통령이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지금 진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할 사람이 있어서 벌써 명단이 남았는데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서류 작업할 사람이 지금 없다라는 거와 지금 수임료 7억 뭐 8억 이렇게 부르는 것도 뭔가 이제 자기네들에서 메인이 될 수 있는 변호사 큰 덩어리가 있는 애를 딱 선임을 해놔야 뭐 정관 예우를 받든 아니면 무슨 뭐 좀 얘가 레벨로가 있으니까 좀 그런 인맥들을 좀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그림을 와꾸든 만들든 뭐 이런 사람이 필요한데 없어. 안 하겠다는 거야. 7억을 주든 10억을 주든 이제 안 한다 이거야. 그런 정도로는 이 사이즈가 감당이 안 되거든. 근데 저 돈을 윤통이 내야 돼요. 윤통이. 저거 국가가 내주는 거 아니야. 저거 개인 소송이라서 자기가 다 내야 돼. 그러니까 돈대로 윤통이 괜히 쓸데없는 버튼 계엄령 버튼 눌러가지고 본인은 본인 개인 돈 다 날리는 거지. 7억이면 자기가 대통령 돼서 번 돈보다 더 많잖아. 예, 7억이면 자기가 대통령 돼서 이제까지 받았던 연봉 날리고도 이전에 번 돈까지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도 안 하는 거 보면은 지금 변호사 구하는 것부터가 지금 일이 안 풀리고 있다. 또 이런 흐름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제 알려져 있지.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한 소리를 하고 뭐 좀 이 내란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를 이제 시켜야 되는 쪽에 서야 되는데 이거를 상식적으로 이거를 몇 번 쓰다 보면 사람이 돌아버릴 거 아니겠어. 왜냐면 첫 번째가 일단 아까도 얘기한 대로 이제 서류 작업을 하기도 너무 방대한 양이고 두 번째로는 일단 담화문 내용이 다 틀려. 담화문 내용 자체가 야당 때문에 내가 계엄령을 했다 이고
부정선거도 외치고 내가 이거 계엄령을 했다는데 일단 야당이 예산안을 뭐를 깎았는지를 다 틀려. 뭐 있는지도 대통령이 상황 판단을 못한다는 반증이거든. 그러니까 변호사 입장에서는 들어가기도 전부터 이건 지고 들어가는 게임 아니야. 대통령이 자기 딴에는 담화문이 딱 나왔는데 담화문에서 밝힌 내용과 내가 지금 이 방어 논리로 여기 서류에 적는 게 다르다 이거야. 이러면 이게 설명이 돼? 분명히 법원 가갖고 이 상대 측과 싸우다 보면 검찰 측은 담화문 내용이 다 틀린데 뭐 이건 또 딴소리냐 이렇게 나오면 결국 거짓말하는 셈인데 그러니까 이게 담화문 내용이라도 뭔가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내용이었으면은 변호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텐데 담화문 내용이 틀려버리니까 소용이 없는 거라고. 야당이 어떤 예산을 깎았는지도 다 틀려. 간첩죄 관련은 간첩죄도 야당이랑 국민의힘이 같이 발의한 거야 그것도. 그다음에 나온 것도 간첩죄를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산업법이랑 같이 연동해서 가야 되니까 공청회를 거치자고 얘기한 거를 갖다가 윤석열 대통령 이거 마치 법을 민주당이 막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 간첩죄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이 발의하고 민주당도 같이 발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 양쪽 다 이게 결국에는 산업 스파이를 간첩죄로 처벌하자고 나온 건데 단순히 간첩죄만 하니까 중국만 할 거냐 다른 나라도 함께 포함할 거냐 동시에 이런 그 산업재해에 대해서 이런 배상 문제라든가 단순히 간첩죄로 하면은 얘네들이 또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 이런 문제를 얘기하자고 공천회의 신청했더만 그걸 가지고 마치 반대하는 것처럼 그 대통령 혼자 헛소리 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 법안 발의를 민주당이 했는데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하니까 또 그것도 역시 담화문이 또 틀린 내용이 되는 거고. 방어 논리가 없다라는 거거든 지금. 뭔가 명확하게 대통령이 이게 이게 명확한 명분이 여기 있었다라고 팩트에 근거해서 얘기해 주면 되는데 그건 마저도 틀튜브가 얘기하는 걸 그냥 믿고 얘기하니까 다 틀려버렸다고. 부정선거 얘기하는 것부터도 다 틀린데 다만 문 자체가 틀려. 그러면 뭐라고 방어할 거냐 이거지. 변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이미 담화문 자체가 거짓말로 뽀록이 났으면 이거 바로 잡겠습니다 하고 나와야 되는데 바로 잡지도 않았으니까. 그 다음이 또 부정선거죠. 부정선거를 의심해서 선관위에 내가 군인을 보냈다라는 거를 그거를 어떻게 법원에서 설득을 시킬 건데 법원한테 자 이게 선거가 이상합니다 판사님. 우리가 그래서 군인을 보냈습니다. 그거는 판사도 물어볼 거 아니냐. 뭐가 이상한데 아니 투표 용지가 이상해요. 얘가 빳빳한 게 나왔고 무슨 바코드가 지금 이상하게 그려져 있고 왜 바코드가 이게 QR코드로 바뀌었습니까? 무슨 뭐 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쩐다 막 또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럼 그쪽 그 내란죄 판사도 그래? 근데 그거 이미 판결 다 나왔잖아. 다 문제 없다고 판결 나왔는데 또 그걸 문제 삼는 이유는 뭐니? 그럼 이제 얘기할 게 없다고. 새로운 거 뭐 서버가 어째 됐냐는데 니들이 서버가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알았어? 한번 얘기해봐. 그러면은 그 추적하면 뭐가 나와요? 틀튜브가 나온단 말이야. 자 여기 유튜브 오시오 판사님. 이 틀튜브가 그랬습니다. 그럼 그 틀튜브는 또 뭘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저희가 모르죠. 근데 그걸 너희는 왜 믿었어? 그건 저도 모르죠. 이게 되냐고. 법원이 이게 법률적으로 방어가 안 된다는 거든. 뭔가 확실한 어디서 뭔가가 나와줘야 이런 의심을 할 만한 정황도 인정이 받는 건데 아무런 근거 없이 의심만 한 거야. 그래서 계엄이 불법적인 되는 거고 이 계엄이 이제 내란으로 보일 수밖에 없으니까 변호사들이 나서기가 어렵죠. 법적 방어 논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돼요 지금.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어떤 틀튜브들이 하는 얘기 말고는 진정한 제대로 된 팩트를 체크할 수 있는 지금 능력이 있거나 상태가 아니라는 거야. 거기다가 부정선거까지 끌고 와서 얘기를 하니까 더더욱 사람들이 볼 때 너는 끝났다 이렇게 이제 더 확신하게 되는 거지. 그런 헛소리가 나오는 순간 자기가 부정선거의 증거를 갖고 와야 되는데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대법원에서 다 부정당했는데. 하나같이 다 부정당했어. 그러니까 이게 법원에 가면은 또 불리해지는 거죠. 변호사가 안 하겠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은 둘 다 이제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둘 다 이제 재판을 막 질질질 끌고 가겠다. 헌재와 법원에서 강제 재판에 나설 정도가 됐어. 이들의 꼼수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정치판이 이렇게 수준 미달이 되는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도 이재명도 둘 다 지금 문제인데
이재명이야 원래 좌파 쪽한테 뭐 우리가 뭐 기대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우파 쪽의 대통령이 이렇게 비겁한 수준이라는 거는 좀 이전에는 잘 포착하기 어려웠거든. 근데 이건 약간 좀 너무 수준 미달인 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이 동급이 되잖아. 둘이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받는다는 건 우리한테도 불리한 거야. 왜냐면 이재명은 전통적으로 이제까지 계속 뭐 형수한테 뭐 욕해 자기 형을 갖다 어떻게 했다고 해. 그다음에 뭐 기자들한테도 막 뭐 건방지다고 막 뭐 해. 뭐 얘가 하여튼 평상시에 인성이 좋지 않다는 걸로 유명한 앤데 단기간에 윤석열과 이재명이 동급이 된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더 손해보는 장사지. 근데 이 둘이 지금 동급으로 비교되고 있다는 걸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예, 상당히 좀 부정적인 평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행태다. 대통령의 정직성을 송두리째 흔드는 정황도 발견됐는데 이 명태균의 통화가 이번에 공개가 되면서 윤석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하겠다. 공관위원장이라고 한 내용을 확인했다. 윤통은 이전에 기자회견에서는 나는 공관위원장이 윤상현이라는 사실 몰랐다고 했는데 이게 뻔뻔한 거짓말이라는 게 이번에 들통이 났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말이 자꾸만 이제 들통이 나고 이런 공관위원장을 몰랐다고 하는 거짓말도 있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담화문이 다 거짓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체 국민을 뭘로 알고 이렇게 대놓고 거짓말하고 이런 게 들통이 나면 미안하다 내가 잘못 알았다가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런 메시지가 없다 보니까 이런 게 하나같이 이제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동시에 이재명 역시 선거법 2심 재판에서 변호사 선임 안 하고 버틸려다가 서울고등법원이 국선 변호인을 아예 선임해 줘버렸어. 안 할 건 말아 이러고. 이재명이가 고의로 재판을 방해한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이 둘 다 이 꼴을 보면 정말 참담한 일이다.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게 석동현 변호사가 대통령은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된다고 본다. 아니 지들이 수사재판 탄핵 순서까지 정할 것이냐 라면서 이제 비판이 나왔는데 엄청나게 이제 머리를 굴리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저런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이유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만 기각이 되면 자기는 대통령의 권한이 살아나니까 그걸로 어떻게든 불소추 특권을 어떻게 발휘해보고 다시 어디 뭐 군대가 됐든 뭐가 됐든 얘네들 끌고 올 수 있으니 그걸로 내가 안 잡혀갈 수 있도록 어떻게 부여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생각만 지금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 자기가 대통령으로 직무를 다시 연장할 수 있다면은 그때는 자기가 경호 인력을 더 늘려가지고 완전히 성처럼 이렇게 둘러싸고 어디 뭐 이런 서류도 못 갖고 오게 만들고 그러면 시간을 무한대로 끌 수 있지 않겠냐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 자꾸만 그러니까 이제 탄핵에서 기각 나올 걸 전제로 하고 저런 식의 지금 막장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이 막장인 것과 윤석열 대통령이 막장인 거는 동급이 아니야. 하나는 야당 대표고 하나는 대통령이라서 이미 위치도 다르거니와 게다가 이게 우파 대통령이 이재명을 따라서 한다는 것부터가 굴욕적인 거지. 따라할 게 없어서 이재명을 따라하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정말 욕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거고 시대에 정말 빌런 중에 빌런이 되는 거라고. 저런 바보 같은 정치를 하면 안 되죠. 나는 이재명과 다르다. 나는 이렇게 당당하게 받아서 간다. 이재명 보고 있나? 난 너랑 달라 이러고 가야 이게 그나마 이재명이 곤란해지는 거지. 내가 이재명 따라하고 이재명과 동급이 되면 그게 뭐야 그게. 이러다 보니까 여당에서도 대통령 자진 출석하셔라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체포영장 협조 안 하면 업무방해가 될 것이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대통령실과 공수처가 협의해 대통령이 자진 출석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형수 원내수석 부대표가 이런 주장을 한 것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랍시고 상당히 비겁하게 보이고 추하게 느껴진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는데 경호처가 협조하지 않으면 체포를 못하는 아주 큰일이 발생하고 이게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다. 초선 의원들도 강도 높게 비판을 하는데 김용태 대통령은 체포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하는 반면 계엄을 실행했던 사람들은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말한다. 대통령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 책무이다. 법만 놓고 보면 당장 구속되더라도 이상하지 않다.
국민과의 한 약속도 지켜라. 성일종 의원도 법적 정치적 책임 대통령이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 서류를 받지 않는 행위 이재명이 연상된다. 이러면서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저는 자꾸 지적하는 게 우리가 이재명을 왜 까고 문제를 왜 깠습니까? 걔네들이 진짜 문제가 있으니까 깐 거야. 근데 걔네들을 따라한다면 그건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야. 문제인 줄 알면서 따라하니까. 문제라고 비판을 하면 따라하질 말아야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그걸 똑같이 따라하는 놈이 더 나쁜 놈이야. 그거는 더 멍청한 놈이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을 따라한다는 점이 매우 실망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따라할 게 없어서 이재명을 따라하냐고. 더 당당하게 나서서 더 당당하게 수사받고 이재명을 오히려 고립시켜 놔야 되는데 이재명을 따라함으로 인해서 이재명과 똑같은 사람이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이재명을 합리화시켜준 꼴이 된 거라고 이게. 결국 이재명만 도와주고 이재명 도우미가 된 거지. 그리고 이번 계엄령에서 왜 문재인은 왜 빠졌어? 문재인, 김정숙, 그 딸내미, 문다혜 다 왜 체포 안 되고 왜 거기 명단은 또 빠져 있고 한동훈은 넣고 왜 문재인은 뺀 거야?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어이가 없어. 자,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좀 곤란할 수 있는데 지금 원래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간에 좀 대립관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서로가 수사를 더 하려고. 근데 이번에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다 보니까 수사를 하고 검찰에게 넘겨야 돼요. 검찰도 이제 그냥 경쟁적으로 우리가 다 가져가기보다는 공수처가 수사한 거 내가 받겠다 해서 이번에 양보하면서 서로 합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모든 수사기관들이 지금 원만하게 수사에 대해서 합의가 된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피의자 구속기간을 서로 합의하고 아주 진행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12.3 계엄 사태에 대해서 피의자들의 구속기간을 20일로 서로 간에 정했다. 그래서 내란 수사의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므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원래는 수사기관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어느 말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다는데 이미 이렇게 해서 이제 결정이 난 거야. 그래서 대통령으로서는 더 이상 피할 명분도 없고 한데 사실 되게 안타깝죠. 변호사도 못 구해, 반박할 논리는 없어, 팩트도 잘 몰라. 대통령이 아마 수사 받으러 나가면은 어마어마하게 털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 변호사 쪽이 하는 얘기가 대통령이 말이야 무슨 내란에 대해 이게 내란이 아니라는 걸 설명하는 걸 무슨 어디 수사기관에 그런 골방 들어가서 자그마한 방에서 밀실에서 이걸 얘기할 사안이 아니다 라는 식인 거야. 이 얘기는 자기들이 이제 수사를 안 받겠다라는 거거든. 공수처 소사, 공조본 소사 이거 안 받겠다는 거야. 걔네들을 수사기관에서 우리께 꿀을 앉혀놓고 의자 앉혀놓고 이거 이름 대세요 이러고 그런 거 하기 싫다 이거거든. 근데 그거는 자기네들이 마이클 잭슨도 아니고 인터뷰로 골라받아? 자기 수사가 받는 사람이 국민과 똑같은 동등한 위치에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데 대통령이 지금 그럴 지금 위치나 상황이 아니시지. 거기다가 직무정지까지 됐으면 대통령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말 자체가 어떤 국민들을 화나게 만드는 요소가 있는데 그런 말을 이렇게 던지는 게 은연중에 자기가 이 어떤 내란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에는 너무 방대한 양이고 이 방대한 양을 그런 수사기관이 이해할 수 있겠냐. 얘네들이 우리를 어떻게 배려할 수 있겠냐. 우리는 그런 식으로 얘기한 적 우리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일장 연설로 하겠다. 그걸 가지고 한번 여론전 해보겠다.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망상에 계속 끝없는 망상으로만 지금 가고 있거든요. 사법부의 이런 그 피의자가 됐으면은 대응을 저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빨리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증거가 이렇게 있고 뭐가 있고 자기가 한 행동이니까 자기가 알 거 아니야. 내가 왜 이랬는지를. 근데 그거를 지금 설명을 못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래놓고 우리가 수사를 무슨密室에서 받을 만한 사안이 아니다. 그걸 왜 자기네들이 판단해. 지금 사고가 어떤 왕인 줄 아는 거야. 이건 대통령이 무슨 하늘에서 부여해준 왕의 권력이다. 나는 하늘이 내려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단 말이야. 아주 오만한 태도로 지금 수사에 임하고 있는 것도 불편해요, 지금. 예, 이건 우리가 이재명 깔 때도 마찬가지인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누구라고 더 특혜받고 이런 거 없어. 근데 어디 오만방자하게 무슨 수사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골라받으려고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거는 오히려 이재명을 더 돋보이게 만든다니까. 그런 건방진 태도 말고 우린 이재명과 다르게 당당하게 사법부의 요청에 잘 받겠다.
그래도 지금 살까 말까 한 판인데 저렇게 나가시면은 진짜 괘씸죄로 더 때려 맞아요 진짜. 습니다. 이것은 사과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주자 때 전두환 옹호 발언을 사과한 직후 SNS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아내가 반려견을 사무실로 데려가 담당자가 찍어 올린 거라고 했죠. 이런 물음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과는 개라주라는 건가? 개 사과가 불거지기 전엔 손바닥 왕자가 드러났습니다. 지나고 보니 아집과 무속이라는 빙산의 일각이 수면 위로 떠올랐던 겁니다. 헌재 탄핵 서류 송달 효력이 이루어지기까지 11차례나 회피한 윤석열 대통령. 또 하나의 진면목을 드러냈습니다. 구차합니다. 대통령실로 보내면 수취인이 없다는 이유로 관저로 보내면 경호처가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2차례 탄핵 소추 때는 없었던 일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이튿날, 박근혜 대통령은 가결 당일 서류를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조수사본부가 모레 출석하라는 2차 요구서에도 묵묵부답입니다. 출석 일정을 수사기관과 조율할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거듭 국민 앞에 나와 선언하더니 말입니다.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서겠다.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이 글귀를 되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윤 대통령이 집무실 책상에 올려둔 팻말을 보여줍니다. 트루먼 대통령의 국정 좌우명입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해서 건넨 선물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책상에 트루먼의 패를 놓고 싶다고 했었습니다. 하늘에 뜬 바위섬 꼭대기에 성체가 올라앉았습니다. 세상과 동떨어진 자폐의 성입니다. 윤 대통령은 거기 들어앉아 끝까지 싸우겠다고 외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누구와 어떻게 언제까지 맞서 싸우겠다는 걸까요? 12월 23일 에코칼럼 오늘 모든 책임 내가 진다였습니다. 그래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단 여가부 폐지의 약속을 안 지켰다는 것 말고도 지금 담화문에서 본인이 계엄령에 대해서도 합리화를 하시면서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지금 며칠째 국민 앞에 나오지도 않고 해명도 안 하고 기자들의 질문도 받지 않고 계속 숨어만 있습니다. 이런 건 책임지는 태도도 아니고 이재명보다도 더 비겁한 거예요. 나와서 곤란하더라도 망신을 당하더라도 나와서 당해야 돼. 그래야 뭔가 대통령이 당당한 건지 불안한 건지 그런 거를 알 텐데 선임도 못해, 뭐 서류도 안 내, 출석도 안 해, 나가지도 않아. 오죽하면 헌재에서 강제적으로 이제 진행하겠다, 송달로 간주하겠다. 이거는 망신이야, 망신. 이런 건 대통령의 권위, 대통령의 품위와도 안 맞잖아요. 책임을 지겠다라면 그만큼 당당하니까 나온 얘기인데 지금 태도는 당당한 게 아니라 무슨 도망자 신세처럼 쫄보처럼 쫄탱이 마냥 숨어서 나오지도 않고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이런 거면은 왜 말만 번지르르 하지 뭐 하나 국민 앞에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얘기도 못하고 그 잘난 부정선거 증거 있으면 내보시라고. 왜 없냐고. 야당 놈들 못돼 먹은 거 주구장창 조사해서 벌써 무슨 뭡니까 나무 위키라도 검색하면 야당 놈들 악행들 쫙 나올 텐데 그런 거 말 못합니까? 나와서 얘기하시면 되잖아. 야당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혔는지 따박따박 얘기하면 되잖아. 하나도 얘기를 안 해. 부정선거? 저번 주에 나온 다음에 저번 주에 브리핑 한 다음에 매번 또 말이 바뀌어요. 언제 나오는 거야. 증거가 없고 얘기할 거리가 없고 자기가 더 이상 합리화시킬 내용도 없고 밑에 있는 사람도 이해를 못하고 시간을 본인이 끈다고 끌지만 이게 그럴수록 더 대통령이 법적으로 궁색해지고 헌법적으로도 위험해지고 여론에도 더 불리해지고 본인이 국민 앞에 얻어야 되는 게 신임인데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진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는 자기 때문에 밑에 있는 부하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처벌받을 위험에 놓였을 때 그때 나서서 내가 잘못했다. 쟤네들은 잘못이 없다. 라고 얘기할 정도의 리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리더가 자기 혼자 도망가 버리고 밑에 있는 애들 다 구속되고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자기만 따뜻한 방에 있으면 됩니까?
이래놓고 뭐 나라를 어떻게 저쨌네 뭐 민주당 탓을 하면 사람들이 콧방귀가 나오는 거야. 민주당보다는 나은 모습, 민주당보다는 책임지는 모습, 적어도 이재명보다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재명보다도 더 비겁하게 도망 다니면 되시냐고요. 이건 아주 실망스러운 거고, 이런 건 우파 원리를 제대로 모르시니까 이런 거라고. 자기가 말한 걸 지키지도 못하는 인간들은 우파가 아니라 좌파예요, 좌파. 아닌 말고식으로 그냥 막 던지고, 몰라 내가 그런 말 했나 이러고, 이런 무책임한 태도들은 좌파 가서 하셔야지 우파에서는 하면 안 된다고요.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끝까지 자기 말을 못 지키는 대통령으로 끝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가 아니라 모든 책임은 네가 져라잖아요 지금. 이게 어떻게 리더입니까? 이건 우파가 아니라 좌파입니다. 그래도 이재명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은 모습을 보여주셔야지. 막장 가서는 막판에 가서는 이재명보다 더 비겁하게 도망 다니고 숨어 있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죠. 예, 좀 부디 당당한 우리 윤통의 모습 끝 마지막에서는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비겁한 태도가 아니라.